보셨죠? 그 놔두고 한 가지 저 내가 하나 여쭤볼게. 미국에 어린애들 데려가면 제일 어린애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딜까? 디즈니랜드잖아요, 그죠? 디즈니랜드잖아요, 미국에 LA에 있는 거는. 네. 디즈니랜드가 1, 2천 평이 아니고 1, 2만 평이 아니고 몇십만 평, 100만 평이 넘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제일 내세우는 게 뭐냐면 깨끗입니다. 깨끗. 모기가 서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30m 간격으로 모여있는 데가 디즈니랜드입니다. 이게 모기가 서식을 못해요. 그리고 물론 소독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있는 하늘 속 위에는 모기가 못 오는 거예요, 전부. 왜? 환경이, 모기가 모이는 환경이, 모기는 그 썩은 물에 고여서 그 알을 까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원체 깨끗하니까. 쓰레기통 못 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지. 그러나 디즈니랜드에서는 3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에요. 네. 자, 우리 서울시내 한번 그걸 보자. 뭐 버리려면 쓰레기통 몇 개나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네. 난 가끔 생각하는데 지하철에서 그 쓰레기통 찾기도 좀 어려워. 그 놓여있는 그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는 없어. 근데 쓰레기 일부러 그까지 가서 버리려고 하려면 사람이 며칠, 우리나라도 많이 개몽되겠지만은, 그래서 깨끗한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깨끗한 거. 아, 약간 죄송한데 제가 그저께인가 하는데 윤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윤 교수님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주말에 회사 출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거든요. 버스를 내려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지하철인데 어떤 노신사분이 캔커피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 교수님도 저러실 것 같다. 들어가지고 근데 깜짝했어. 직업적으로는 안 하고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른 대접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너무 멋지다. 근데 이건 내 자랑인데 오늘 사청에서 소변을 보고 나니까 안경집 주인 사장이 선생님 좀 오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돋보기 한 개 맞춰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야. 이제 이게 우리 화장실에 수건이 있어요. 그 손 씻는 거. 그걸 제가 매일 아침마다 빨아요. 그 이제 청소는 아주 물 아무렇게나 막 뿌린다고. 그 이제 대변기 그 비대 위에 같은 데 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면 일부러 그걸 내가 싹 깨끗이 닦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비누를 항상 내가 갖다 놔서 그걸 씻고 있는데 이 빌딩에서 유일하게 이걸 누가 갖다 놨을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안경김 사장이었어요. 이게 내려오셨더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 뒤로 내가 오늘은 막 붙잡고 끌고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그냥 그건 나도 씻고 위해서 내가 갖다 놓은 거지 크게 근데 그분은 굉장히 감동을 했나 봐.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내가 매일 아침에 나면 내가 커피 잘 씻고 이빨 따고 하면서 꼭 그걸 씻어둔다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을 닦아놓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드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말은 안 해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사실. 그걸 꼭 알려고 하면 그 기분 나쁘게 생색내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분 안 돼. 그냥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가서 그 안경 맞추래. 그런데 아니잖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한사코 사용하고 말았는데 자기가 안경 하나 도복이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안경집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눈 좀 맞춰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고맙지만 내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이제 언젠가는 자꾸 그러면 하나 가서 맞춰주기는 맞춰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진짜 실제예요. 어차피 안경 일할 때는 안경 끼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무언가를 생색을 내려고 하면 그 빛이 안 나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발만 떠나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그저께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죠? 강정화.
소파 방종환 선생님한테 잘 아세요. 어린이날 만든 사람이 소파 방종환인 것만 알지 방종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학날 일으켰던 분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독립 33년 요 뒤에 태어가는 33년 대표가 의암 손병희거든요. 손병희 사이가 방정환입니다. 근데 그냥 소파 방정환. 그다음 어린이라는 말은 언제 나왔는가? 어린이날은 말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린이날. 지금 우리 들은 게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부터 그게 나왔던 말 아니에요. 동학난의 첫 동학교의 첫째 2대 교주가 누구냐면 최시영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동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정환 선생님 아니지만 3.1 독립운동 대표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사이였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거까지만 왜냐면 그거 남들 모르는 거 조금 그까지 알면 좋습니다. 그래 진짜예요. 어린이날 그러면 방종환만 알지 그 다음에 방종환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 들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했던가 지피지기 이거 저 백문이 불여 이건 안 했죠, 여기 여러분들. 이거 나눠주고 남는 거를 김 대표님 드리세요. 안 오신 분들 드려야 되니까 한 장만. 김진환 교수님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김 대표님 드리세요. 안 오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지피지기면 백성이 이 틀린 말이에요. 원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예요. 원말은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건데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고 바뀌어진 거예요. 원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고 내가 과연 전쟁에 싸울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바뀌어서 백전백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근본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가을 그러면 천고마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고마비가 아니거든요. 원말은 추고마비예요. 원말은. 추고마비가 원말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 많이 했죠. 백문이 불견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여기 글자가 빨간 글자가 이쪽 앞으로 옵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0번 행하는 것보다 100행이 불여일리다.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마라. 덕되게 움직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리가 불여일덕이다. 이 움직임에 덕되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더욱 좋으면서 덕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이라는 말은 어짐입니다. 어짐. 두 분들 지금 덕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어짐이에요. 그 어짐이라는 것은 베푼다는 게 제일 먼저 따라요.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어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난 척 내세우지 않는 덕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안 내세워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경주 가면 여러분들 경주 최씨 원래 유명한 최부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위에 3대 선조가 부조였는데 그분이 부자일 때 자기 그 집을 테두리에서 백리길 동서남북 백리길이 전부 그 양반 땅이야. 그 양반을 땅을 밟지 않고는 경주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 양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은 절대로 조선시대 말이니까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진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계급을 올려주는 것이 관의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진사가 돼야 그다음 뭐가 되는 겁니다. 관에 나가려면 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관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격 일종의 양반 자격 시험이지. 근데 진사 이상 절대 후손들에게 한 게 진사 이상 절대 벼슬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되게 가물 때 땅 사지 마라. 가물었을 땅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이웃에 사방 10리 이내로 빼골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책임지고 빼골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계속 베풀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다 많은 부자들이 6.25 전쟁 때 많이 죽었습니다. 왜? 누가 죽이느냐? 제일 먼저 그 집에 있던 머슴들이 끌고 가서 주인 죽여버려요. 평소에 악질로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최부자 집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인민군이 와서 해야 돼.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게 부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후손들이 자꾸 망했어요. 최부자 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970년대는요, 그 최부자 집이 경주에서 커요. 아이고, 그 요셉궁이라는 요리집이 돼버렸어요. 유감스럽게도. 좀 그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후손들이 3대째 내려와서 망해버리죠. 원래 부자가 3대 이상 못 간다는 말이 그대로 딱 들어맞아 버리고. 어쨌든 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하지 않아도 덕을 쌓고 계시는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종수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두면 덕을 쌓는데 더욱더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자자자자자. 우리 기분이 맞네. 아유,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돌리고. 사자성어인데 요거 여러분들 미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인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미인은 현실적이 아니라 상상적이었어요. 설부하용은 뭐냐? 눈과 같은 하얀 피부, 꽃과 같은 얼굴 이런 거예요. 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처럼 살과 흰 살과 꽃처럼 고운 얼굴도 미인의 용모를 이루는 말이다. 그 밑에 화용 월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미인들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꽃 같은 얼굴에 달과 같은 몸맵시라 그랬어요. 달과 같은 게 화용 월태 미인을 칭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미인이 어떻게 해요? 숫자로 따지잖아요. 키가 몇 메타, 몇 1m 몇 센치, 몸무게가 몇 킬로, 허리가 둘레가 얼마, 엉덩이 둘레가 얼마, 가슴 둘레가 얼마, 완전히 부족간에 고기 달듯이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옛날은 이렇게 시적으로 미인을 표시했어요. 이런 말은 가끔 많이 나옵니다. 사극을 보게 되면 많이 듣게 돼요.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극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쓰긴 쓰는데 무슨 말이야? 깊은 뜻을 모르죠. 그 다음에요. 세계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린다. 그만큼 지켜야 할 원칙도 많다. 그 중에 별나고 특이한 것도 있다. 군 통수권자지만 특별한 경우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군복 입으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 위반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75달러 이상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직원에게 팁을 주어서도 안 된다. 뇌물이나 영향력 행사로 비치는 일체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팁을 못 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다음에 재임 중에 개인적으로 사인을 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대통령 사인 해주고 가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금지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경호상 이용으로 직접 운전을 하거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혼자 못 돌아다녀요, 대통령 되면. 우산을 쓸 수도 없다. 우산도 지금 손으로 못 쓰는 겁니다. 잠시라도 얼굴이나 동작을 보기 어렵게 하는 순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 현금을 지니고 다녔어도 안 된다. 미국 대통령 돈 현금 포켓 돌아오세요. 혹여 신체 위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날고기나 설익은 고기는 건강상 경호를 위해 못 먹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농구, 축구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머리 깎는 것도 담당 참모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 머리 깎는 거 마음대로 못 깎아요. 공식 일정 초청과 경호상 위험 때문이다. 대통령과 직계 가족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호를 거부할 수 없다. 의무적이다. 나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게 의무적이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편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한해서요. 근데 대통령도 머리도 지 마음대로 못 깎는 게 미국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요. 대통령 암살하기 제일 쉬운 게 나는 이발사 꼬우면 제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도하잖아. 면도가 얼마나 잘 들어. 뭐가지 따보면 그냥 가는 거지. 생각해보라고요. 이게 어쨌든 참모가 오늘 머리 깎으세요 그래 대통령 머리 깎는 게 대통령 머리도 마음대로 못 깎는 거예요. 이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다음 마지막 비편에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가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도 상가해야 한다. 왜? 고인이 받아야 할 관심을 갈아채는 시도로 보여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자기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뛰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셀카를 찍어서도 안 된다. 경박한 행동을 하는 체신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백악관 내 온도 조절, 냉난방 장치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 창문 하나 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통령 당선자는 가족의 이거 참 미국식이에요. 가족의 백악관 이사 비용을 공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전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공식 행사 외에는 백악관에서 본인과 가족이 소비하는 식료품 비용도 매달 본인이 결제해야 한다. 이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 드리는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남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자로 내가 전부 하려는데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 같아서 한자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고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에요. 늙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구글이 2조 투자한 갈리코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 추진. 앞으로 인간 수명 500세 추진. 노화세포 제거하자. 젊은 암세포 꽃피 풀려. 치료 효과 논란. 단순 수명 연장보다 건강 장수가 중요하다. 신체 기능 유지하는 노화를 일본은 지난해 100세를 넘는 인구가 9만 명을 돌파했다. 100세 넘는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가량 많다. 52년 연속으로 증가해 30년간 22배 늘었다. 해마다 4천여 명이 새로 진입, 내년에 100세 10만 명 시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도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다. 장수학계에서는 85세를 넘기는 사람을 초고령자, 100세는 백수자, 105세는 초백수자라 부른다. 110세는 슈퍼센트네어리언이라고 초장수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140여 명이 있다. 110살 넘는 사람이. 현재 100세를 살 확률은 1600명의 1명, 초백수자는 2만 명의 1명이다. 슈퍼 100세는 110세는
90만 명 중에 한 명이고 100세인 500명 중 한 명이 110세까지 산다. 그 이상은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게 120세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미국 엘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연구진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 수명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 전 세계 40여 국가의 평균 수명과 사망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공중보건과 영양 개선,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해마다 높아졌다. 하지만 인간이 최대 몇 살까지 사느냐를 봤을 때 어느 나라나 110세 넘게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평균 수명은 늘어도 최대 수명은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인간의 최대 수명을 115세, 125세로 본다. 청동기 시대 평균 수명은 30년도 안 됐던 인류가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와 거대 부호들이 수명 연장 연구에 대거 뛰어들었다. 구글 창업자들은 2조 원을 투자하며 칼리고 수명 연장 회사를 차렸다. 이들의 모토는 죽음 치료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도 죽음을 조절할 수 없다면 인간은 자율주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수명 연장에 대한 막강한 돈을 쏟아부었다. 하기야 거지도 가진 단 다 못 쓰고 죽는다고 아쉬워한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눈이 감겨지겠나 싶다. 그럴 바에 수명 연구에 돈을 쓰는 게 손해는 아닐 거다. 수명 연장에 대해 막대한 돈을 넣는 이들은 주로 IT로 큰 돈을 번 인물이다. 진시황의 불로초,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세 연금술이 실리콘밸리에서 재현되는 느낌이다. 이들은 노화를 컴퓨터 바이러스나 버그 잡듯이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회춘을 리셋으로 되돌리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가능하다고 믿기에 세포 재활성 프로그래밍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유전자 몇 개를 넣어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아프리카에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는 수명이 30년으로 같은 종의 생쥐 3년보다 수명이 10배 길다. 게다가 이 쥐는 나이 들어도 사망 확률이 높아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다 죽음을 맞는다. 구글이 세운 칼리고는 벌거숭이 두더지 연구에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의 사활을 걸고 있다. 노화세포 제거 약물 제노제 개발도 한창이다. 제노제는 것은 늙지 않는 약입니다. 개발한다. 세포 정식과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노화세포를 없애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근육을 지키고 치매를 차단한다는 개념이다. 이러다 인류 역사를 바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인간 개체에 적용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화를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젊은 암세포가 꽃이 풀려 뇌에 암으로 일찍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노화세포에 좋고 나쁜 게 있는데 둘을 구분해서 제거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같은 자외선을 쪼였더니 의외로 젊은 세포가 죽고 노화세포는 살아남았다고 한다. 이에 세포 정식과 신진대사를 줄여서 외부 자극을 견디는 노화가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류가 비행기로 하늘을 날듯 언젠가는 불로초를 손에 쥘 날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수명 연장과 건강 장수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어떻게 장수하는지가 중요하다. 100세 80%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 지금은 신체 활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능 장수가 우선이다. 충분한 수면, 기름진 음식 피하기, 금연, 정기적인 운동 등을 여전히 확실한 장수법이다. 자기 수명 내에서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살려면 몸을 부단히 움직여 끈질기게 살아야 한다. 이런 지금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 자료 보내주세요. 8번째 자기 혁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혁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26페이지. 남을 혁신시키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혁신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혁신시킬 수 없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깊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밑에 사람 남을 혁신시키는 지는 지자리 건면서 남 보고 이만 앞장서 나가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혁신하지 시키려 하지 내 자신이 먼저 혁신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사람 혁신하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과거 밑에 집착하면 혁신이 되지 아니한다. 과거는 전부 잊고 혁명을 일으켜라. 혁명을 일으키려면 과거를 잊어라. 옛날에 잘난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낸데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삼성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건희 씨가 제일 혁신을 잘하신 분입니다. 그분 보통 말 여러분 그 옛날에 삼성 집안에 이병철 씨가 신라 호텔을 지어놓고 신라 호텔의 총 지배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보게 호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월급쟁이와 경영주의 차이의 생각이. 그게 호텔 지배인이단 말이고 얼마나 서비스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회장님 호텔이란 것은 서비스 사업이죠. 그 사람 서비스 사업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랬을 때 이병철 씨가 그래서 아닐세 이 사람. 호텔은 부동산 산업일세 그랬어요. 사업과 산업은 엄청나게 틀려요. 사업은 조그마한 하나 카테고리지만 산업은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닐세 이 사람. 호텔은 부동산 산업일세. 그게 경영자와 월급주의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라호텔에 처음에 짓고 싶어 지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원래 거기 국가 손님들 모시는 영빈관이라는 숙소가 있었어요. 외국 손님 오면 재우던 곳이었어요. 5.16 군사혁명 나고 난 뒤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윤보수 대통령하고 첫 투표 때 말이에요. 불과 5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어디서 개표 결과를 봤냐면 경주 불국사에 갔어요. 그때 경주 불국사에 관광 호텔에 있는데 지금 불구사 털려 다 짜부러지고 허물어지고 있을 때예요. 예. 근데 불구사 호텔인데 그때 비가 와서 개표 밤새도록 라디오로 개표 기록인데 호텔 대통령이 자는 방에 물이 샌 거예요. 근데 타갈 길이 없어. 그 경주서는 그게 제일 큰 호텔이니까. 그럼 대통령이 당선돼서 왜 그러면 경주 갔겠느냐? 만약 떨어지면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후라고 비서실장을 보여가. 근데 당선됐잖아요. 제일 먼저 터뜨린 게 뭐냐면 경주를 복원해라. 그때 그날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경주 불국사 여러분들 가봤지만 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요. 경주 불국사 뒤로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우리 길에서 들어갔어요. 불국사 안에 들어가서.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대통령 되고 첫 번째 하는 게 경주를 복원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뭐냐면 이병철 씨를 불렀어. 호텔 하나 지으시오. 그때 돈으로 호텔 지으면 호텔은 100년 앞을 보고 지어야 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금 회수가 빨리 안 돼. 기업은 자금 회수 안 되면 망하잖아요. 돈도 안 주고 호텔 지으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뭐 그럼 제가 원하는 자리를 주십시오. 어디 그때 자기 집이 장충동에 있었다고. 이병철 씨 집이. 앞에 영빈관을 주십시오. 그게 하라 이렇게. 그 집이 원래 영빈관 자리예요. 그게. 그럼 지금 땅값이 내 만배 뛰었을 거야 아마. 이게 호텔 사업은 부동산 산업이지 서비스 사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영주와 종업원의 차이가 그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혁신하려면 남을 혁신시키려면 내가 먼저 혁신해야 된다. 과거 일에 집착하면 절대 혁신되지 않는다. 옛날에 내가 잘나던 따지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쫄병 때 그때하고 시대가 틀려. 군대 지금 짧은 내가 군대 갔을 때 1등병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돈으로 1등병 봉급이 한 달에 130원이었어. 130원. 지금 돈으로 130원이었어. 60, 70년 전 이야기지만은 130원 벌는 거야. 지금은 얼마 1등병 봉급이 얼마 거의 60만 원 돈 되잖아요. 병장 뭐 200만 원 가까이 돼가고. 그런 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 일에 집착하면 혁신이 되지 아니한다. 과거는 전부 잊고 혁명을 일으켜라. 혁명을 일으키려면 과거를 잊어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경우든 실패나 잘못을 자기 내부에서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한 것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해서 합리화시키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회사가 뭘 안 해주고 뭐 위에 놈이 어떡하고 뭐 이래서 밑에 분 말 안 듣고 그래서 안 됐다.
아니 안 돼야 될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안 된 건 안 된 거야. 중요한 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어떤 경우일지라도 회사가 망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야 성공한다. 정말로 회사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해서 회사가 망해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망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회사 사장 욕하고 회사 경영대 이사들 욕하고 그 똑같은 아무 데 가서도 그런 핑계 대는 사람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잘못을 남이나 다른 곳에 찾으면 실패한다. 내 잘못된 것을. 여섯 번째,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더 강하게 잔인하게 꾸짖어야 자기 혁신이 된다. 내가 잘못이 뭔가를 내 스스로 잔인하게 자기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미지의 세계와 접해간다. 이것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중력은 그 경지를 벗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 새로운 일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가치의 생명이 멈추면 혁명이 될 수 없다. 가치의 생명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가치의 생명이 멈춰버리면 혁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면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나야 인마 나이 먹으니 내가 뭐겠지. 그럼 너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밑에 사람 저러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홉 번째,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찾고 그것을 없애는 혁명이 남을 지도할 수 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된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데는 더 어려움이 있게요.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게 연 2조 적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요. 저때 삼성에 있는 사람들 중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냥 막연히 때 되면 반도체 수출 대부분 중국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어떤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 번째,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혁신을 하되 지 맘대로 혁신하면 돼.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같이 혁신해라 이거예요. 11번째, 혁신이 안 되는 사람은 현재의 자기 직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현재 직위에 빠지는 사람은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월급 받으면 되는데 뭐 내가 뭐 그런 적당히 하다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으면 회사 망해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 터널 속에서 밖을 보는 사람이 있다. 터널 속에서 밖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가다 터널 보면 끝에 보이는 터널 밖이 어떻게 보여요? 얼마나 크게 보여요? 터널 크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도취성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터널 속에서 뛰어나와야 한다.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도취되면 성장할 수 없다. 자기 현재 위치에서 나 이만해서 됐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헤어나려면 자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자기 도취증 환자이다. 터널 속에서 밖을 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신장시키고 자기 신장을 늘어뜨리고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시키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높고 크고 넓고 무거운 목표를 세우고 모든 사고력, 행동력을 전부 다 쏟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람에게 군림하지 마라. 항상 손님 대하듯이 해라. 여러분들이 아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래 사람을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전산소 회장이 이거 잘 안 가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고 또 추가 교육하게 되면 오셔서 다시 내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아까 두 분이 발표하셨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셔요. 그 대신 덕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덕은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우선 내가 양보하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앞장서고
그래서 덕을 여러분이 베풀 준다. 백문이 불여 일견에서부터 계속해서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량, 백행이 불여 일리, 백리가 불여 일덕, 덕이란 뭐죠? 어집니다. 요런 것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이현주님 저 직원들 다스릴 때 이런 거 저런 몇마디를 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쭉 설명해주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 턴다면 마이크로 자기 목소리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대단히 좋은 목소리다. 그럼 우리 안보환 씨는 진짜 훌륭한 사업 능력을 갖고 계시다. 쉽지 않아요. 우선 눈앞에 계산하거든. 아, 요거 이런 돈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공짜로 줘. 아니잖아. 주고 나니까 돌아오잖아. 그저 눈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배품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유종지미 이슬 유자 끝 종자예요. 이 갈지자 끝을 아름답게 맺자. 일본말로 무슨 시야게를 잘하자 이런 거. 마무리 손질 잘하자. 유종지미를 거두라. 다시 말하면 끝을 아름답게 맺어라. 여러분들 남은 기가 끝을 아름답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